여러분, 당뇨가 있는데도 80, 90이 넘도록 큰 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약을 한 움큼씩 먹지 않아도, 하루 종일 수치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병원보다 시장과 산책길을 더 자주 오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같은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당뇨 때문에 인생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당뇨가 있는지도 잊은 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당뇨가 있어도 멀쩡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특별한 약이나 비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나도 이렇게는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기준 하나를 얻게 되실 겁니다. 파트 1. 당뇨가 있어도 오래, 무탈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다를까? 혹시 이런 분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연세가 꽤 있으신데도 아침이면 혼자서 밥을 챙겨 드시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분. 그분도 당뇨가 있습니다. 약도 드시고 정기적으로 병원도 다니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중병 환자의 표정이 없습니다. 반면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것, 모든 게 불안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병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한 가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뇨라는 병은 사람을 한 줄로 세워 같은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그 사람의 생활 방식, 그 사람의 생각 습관, 그 사람의 하루 리듬을 그대로 드러내는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법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 삶의 방식을 조금 더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무탈하게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의 답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태도는 바로 당뇨를 삶의 주인으로 만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는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당뇨가 내 삶을 결정하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혈당 수치를 먼저 떠올리고 밥을 먹기 전에는 불안이 먼저 올라오고 조금만 몸이 피곤해도 이게 다 당뇨 때문이야 라고 모든 원인을 당뇨에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뇨는 병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당뇨가 있어도 오래 잘 지내는 분들은 당뇨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 삶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요소가 하나 추가됐구나.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나이, 같은 당뇨 진단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뇨를 중심에 두고 삶을 재편합니다. 밥을 먹기 전부터 긴장하고 운동을 못한 날은 스스로를 탓하고 수치가 높게 나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삶을 중심에 두고 당뇨를 배치합니다. 오늘 먹은 식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끼니를 조정하고 오늘 움직임이 부족했으면 내일 조금 더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10년을 바꿉니다. 이제부터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공통점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매일 완벽한 식단을 지키지 않습니다. 매일 운동을 빠짐없이 하지도 않습니다. 혈당 수치도 늘 교과서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래 무탈하게 지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로 힘들어지는 분들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식단이 흐트러지면 난 역시 안 돼 라고 생각하고 한번 수치가 올라가면 이제 끝이야 라고 단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반면 당뇨가 있어도 오래 잘 지내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좀 그랬지. 그럼 오늘은 조금만 조심하면 되지. 이 한 문장이 삶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장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의 핵심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된 습관을 갖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루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멀쩡하게 사는 분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특히 혈당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리듬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반대로 당뇨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은 하루가 들쭉날쭉합니다. 어느 날은 아침을 거르고, 어느 날은 늦은 시간에 폭식하고, 어느 날은 잠을 설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몸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이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루를 만들려 하지 않고 비슷한 하루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하루는 얼마나 일정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매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 세 가지가 매일 크게 흔들린다면 그 자체가 당뇨 관리의 첫 번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내용은 아직 식단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공통점 중 하나입니다. 리듬을 지킨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서 이 장면 하나만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매일을 당뇨와 싸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을 자기 삶을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파트 1에서는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출발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파트 2,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의 식사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당뇨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가장 많이 부딪히는 벽이 바로 식사입니다. 약 이야기를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던 분들도 식사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제는 먹는 재미도 없는 인생이 됐어요. 뭘 먹어도 찜찜해서 맛이 안 나요. 먹고 나면 후회부터 들어요. 그런데 당뇨가 있어도 오래 무탈하게 사는 분들이 식사를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의외로 굉장히 평범합니다. 극단적인 식단도 아니고 유행하는 식이요법도 아니고 특별한 음식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식탁 위가 아니라 식탁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를 다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식사를 관리 대상으로 보지 통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 차이를 만듭니다. 당뇨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의 식사를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전투가 됩니다. 무엇을 먹기 전부터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건 당이 얼마나 될까? 이거 먹으면 혈당이 얼마나 오를까? 이건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식사는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검열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사 시간이 점점 괴로워집니다. 반대로 당뇨가 있어도 오래 잘 지내는 분들의 식사는 전투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먹으면 내 몸이 덜 힘들까? 이 질문은 금지의 질문이 아니라 조정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하나 짚겠습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은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이건 이렇게 먹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은 사람을 살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밥을 아예 끊지 않습니다. 밥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식사에서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완전히 끊는 순간 식사는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그분들은 밥을 다루는 방식을 바꿉니다. 밥을 빨리 먹지 않습니다. 밥을 혼자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자란 밥만 단독으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의 식탁을 보면 이런 순서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이 있는 반찬을 조금 먹고 그 다음 채소를 곁들이고 밥은 마지막에 천천히 먹습니다. 이 순서는 교과서적인 식이요법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터득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고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 후에 죄책감이 덜합니다. 반대로 당뇨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은 밥을 줄이는 데만 집중합니다. 밥을 반으로 줄이고 밥을 물에 말아 빨리 먹고 난 오늘 밥 거의 안 먹었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밥을 줄이면서 단백질과 전체 영양까지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운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고
허기가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허기는 과자나 빵 같은 빠른 탄수화물로 보상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 관리가 무너지는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이 패턴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줄이기보다 밥이 들어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큽니다. 여기서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식사할 때 밥을 얼마나 빨리 드시고 계십니까? 혹시 국에 말아서 몇 숟갈 만에 끝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혈당보다 먼저 식사 속도를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이 식사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간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극단으로 갑니다. 당뇨면 간식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간식을 끊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잘 지내는 분들은 간식을 없애지 않습니다. 대신 간식의 자리를 바꿉니다. 공복에 달달한 간식을 먹지 않고 식사와 너무 떨어진 시간에 혼자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 소량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다른 음식과 함께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덜 흔들리고 간식이 삶의 즐거움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끊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끊는 순간 관리도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과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일은 당뇨 이야기에서 늘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과일은 절대 먹지 말라더라, 과일은 몸에 좋다더라, 이 두 말 사이에서 어르신들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과일을 금지 음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과일을 간식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과일을 배고플 때 먹지 않고 주스처럼 갈아서 단숨에 마시지 않습니다. 씹어서 먹고 양을 조절하고 식사 후에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은 혈당이 적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가 됩니다. 반대로 당뇨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은 과일을 완전히 끊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먹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큰 후회가 따라옵니다. 이 패턴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식사 이야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단백질을 당뇨 관리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유지해주고 근육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당뇨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받아들이는 창고와 같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이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끼니에 조금이라도 단백질을 넣습니다. 고기일 수도 있고 생선일 수도 있고 달걀이나 두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메뉴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반대로 당뇨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은 밥만 줄입니다. 단백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운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줄고 근육이 빠지고 혈당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관리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한 번의 식사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식사가 조금 아쉬웠다면 다음 식사를 조정합니다. 오늘 외식을 했다면 다음 날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당뇨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은 한 번의 식사에 모든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 이걸 먹었으니 난 끝이야. 이 생각이 관리를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를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절제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회복할 줄 압니다. 실수했을 때 자기 자신을 벌주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능력이 10년을 지켜줍니다. 이제 식사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의 장면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식탁 앞에서 한숨부터 쉬는 삶과 식탁 앞에서 오늘은 이렇게 먹자라고 조용히 정리하는 삶, 어느 쪽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식탁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습니다. 식탁을 삶의 일부로 남겨둡니다. 파트 3. 운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아서 오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당뇨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릎이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하라는 거지? 허리가 안 좋은데 뭘 더 하라는 거지? 이 나이에 땀 흘리며 운동하라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운동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어도 오래
무탈하게 사는 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운동을 잘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헬스장 회원권이 아니라 생활 속 움직임입니다. 그분들은 운동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운동을 일상에서 떼어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뇨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을 보면 운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운동을 못했으니 난 실패야.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들면 다음 날도 움직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많이 못 움직였네. 그럼 내일은 조금만 더 움직이면 되지. 이 한 문장이 10년을 지켜줍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여기서 짚고 가겠습니다. 시니어 당뇨 관리에서 운동의 목적은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운동은 벌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의 목표는 복근이 아닙니다. 체중 감량도 아닙니다. 그분들의 목표는 넘어지지 않는 것, 혼자 일어날 수 있는 것,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 혼자 밥을 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순간부터 당뇨 관리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운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내 몸을 내 힘으로 쓰는 연습. 이 정의가 모든 걸 바꿉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의 하루를 보면 이런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며 허리를 한번 펴고 화장실을 가며 다리에 힘을 주고 밥상을 차리며 서서 몇 분을 버티고 식사 후에는 의자에 바로 앉지 않고 잠깐 집안을 걷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운동입니다. 반대로 당뇨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의 하루를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로 앉아 있고 식사 후 바로 누워 있고 움직이지 않다가 어느 날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멀어집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이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운동을 계획하지 않고 작은 움직임을 쌓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니어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은 근육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혈당을 받아들이는 창고이고 넘어짐을 막아주는 안전벨트이고 일상을 유지하게 해주는 기반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근육을 자연스럽게 지켜냅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지 않아도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근육을 계속 사용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벽을 짚고 발 뒤꿈치 들기, 물건을 들 때 양손을 쓰기, 이런 작은 움직임이 근육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당뇨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은 근육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어. 당뇨가 있어서 힘이 없어. 이 말들이 근육을 더 빨리 줄입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 노력 없이 빠르게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이건 생활의 문제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불편해도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쉬되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운동과 관련해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한 가지를 짚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져서 위험하지 않나요? 이 질문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저혈당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숨이 찰 정도,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 땀이 비 오듯 나는 운동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기준을 씁니다. 말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이 기준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정도의 움직임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저혈당 위험도 낮습니다. 반대로 당뇨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은 극단으로 갑니다. 아예 안 하거나 갑자기 너무 많이 하거나. 이 두 극단이 몸을 망칩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극단을 피합니다. 조금씩, 자주, 꾸준히, 이 세 단어를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오늘 운동을 했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얼마나 움직였나를 기억합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이제 운동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넓혀보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의 움직임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그분
이분들은 운동을 하기 위해 하루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제 이 파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넘어짐입니다. 시니어 당뇨에서 가장 무서운 사건 중 하나는 넘어짐입니다. 넘어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짐은 2번으로 이어지고 2번은 침상 생활로 이어지고 침상 생활은 근육 소실로 이어지고 근육 소실은 혈당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연쇄 반응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보다 넘어지지 않는 움직임을 선택합니다. 미끄러운 길을 피하고 밤에 불을 켜고 신발을 신경 쓰고 집안의 장애물을 치웁니다. 이 모든 것이 당뇨 관리입니다. 반대로 당뇨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은 넘어짐을 운으로 생각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넘어졌어. 하지만 넘어짐은 대부분 리듬이 무너졌을 때 찾아옵니다. 이제 이 파트 3을 마무리하며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를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운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아서 오래 삽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은 운동을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에서 움직임을 완전히 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파트 4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이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 간다. 여러분 당뇨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을 먹어야 하나요? 약을 시작하면 평생 못 끊는다던데요. 약을 먹으면 더 나빠진다는 말도 있던데요. 이 질문들 속에는 단순한 정보 궁금증이 아니라 두려움이 들어 있습니다. 약을 먹는다는 건 많은 분들께 이제는 정말 환자가 됐다는 선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어도 오래 무탈하게 지내는 분들의 삶을 보면 이 질문 자체를 조금 다르게 다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들은 약을 인생의 갈림길로 보지 않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약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약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약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장면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 중에는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일상을 보면 약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약을 먹기 위해 삶을 맞추지 않습니다. 밥을 굶어가며 약 시간을 맞추지 않고 움직이지 못할까봐 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약은 삶의 리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뇨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약이 삶을 끌고 갑니다. 약을 먹기 전으로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고 약을 깜빡했을까봐 하루 종일 불안해하고 약 때문에 밥을 더 줄이고 움직임을 더 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은 치료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약이 내 삶을 도와주고 있는가?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약을 먹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기운이 갑자기 빠지거나 넘어질 것 같은 불안이 생긴다면 그건 참고 견뎌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조정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로 넘기지 않고 원래 약이 그런 거다로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말합니다. 이 약을 먹고 나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생활이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이 소통이 약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짚겠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참는 게 미덕이 되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약을 먹으면서도 자기 몸을 관찰합니다. 이 약이 나에게 맞는지 어느 시간에 힘든지 식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렇게 자기 몸을 기준으로 약을 바라봅니다. 반대로 당뇨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은 약을 절대적인 것으로 봅니다. 의사가 줬으니 무조건 맞겠지. 약은 다 힘든 거겠지. 이렇게 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 약을 먹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 중에는 약을 먹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을 안 먹는다고 해서 아무 관리도 안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약을 먹지 않는 분들은 대신 자기 삶의 리듬을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식사 시간, 움직임,
잠,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가 약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 하나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이 없다는 이유로 더 엄격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유연하게 삽니다. 이게 오래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약을 먹든 먹지 않든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 선택이 내 일상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이 기준이 없으면 약도, 식단도, 운동도 모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의사와의 관계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의사를 무서운 존재로 대하지 않습니다. 심판처럼 보지 않고 지시하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같은 팀으로 봅니다. 그분들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 나이에 이 수치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무엇인가요? 저혈당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질문들이 치료 방향을 바꿉니다. 반대로 당뇨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은 병원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혼날까봐, 귀찮게 할까봐 괜히 참습니다. 그러다 집에 와서 혼자 불안해합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이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숫자만 듣고 나오지 않습니다. 해석을 듣고 나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완벽한 관리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식사 한 번, 움직임 하루, 약 한 번,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모든 걸 포기하게 됩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완벽 대신 지속을 선택합니다. 오늘 조금 흐트러지면 내일 돌아오고 이번 주가 어수선하면 다음 주를 정리합니다. 이 회복력이 삶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당뇨 관리는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지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잘못 잡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자기 기준이 분명합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한다. 이 이상은 내 삶을 무너뜨린다. 이 선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파트 4를 마무리하며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를 다시 남기겠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약은 선택일 수 있지만 리듬은 필수입니다. 파트 5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불안을 이렇게 다룬다. 여러분, 당뇨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마음 문제 아니냐? 맞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무탈하게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혈당 수치 이전의 마음의 사용법에서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약해서 당뇨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괜히 생각을 많이 해서 더 아픈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뇨가 있는 상황에서 불안해지는 건 약함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불안이 생기는 게 아니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불안을 병처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을 신호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요즘 괜히 더 불안하네?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불안을 몸 상태를 점검하는 신호로 씁니다. 반대로 당뇨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은 불안을 적처럼 대합니다. 불안해지면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강한 통제를 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은 더 커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불안을 이렇게 다룹니다. 아, 내가 지금 좀 불안하구나. 그럼 오늘은 조금 쉬어야겠다. 오늘은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불안에 반응하지 않고 불안을 관찰합니다. 이 태도가 삶을 지켜줍니다. 이제 정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과 당뇨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정보 사용법입니다. 당뇨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은 정보를 이렇게 씁니다. 검색을 하다가 무서운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 멈추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됐다더라. 저 사람은 이렇게 망가졌다더라. 정보를 불안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씁니다. 반대로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정보에 선을 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알면 내가 더 불안해진다. 그래서 정보를 필요할 때만 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당뇨 관리에서 과도한 정보는 약보다 더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대부분 젊은 사람 기준으로 쓰여 있고
극단적인 사례가 더 많이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여러분의 삶과는 맞지 않는 기준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이걸 경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흘려보냅니다. 이제 아주 현실적인 장면 하나를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당뇨 관련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관리 안 하면 몇 년 안에 큰일 난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 순간 잠은 더 멀어지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이 순간에 이렇게 선택합니다. 지금 이건 내가 봐야 할 정보가 아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잠을 지키고 잠이 혈당을 지킵니다. 이제 불안과 함께 꼭 이야기해야 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시니어 당뇨에서 외로움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커지고 관리 의지는 떨어집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혼자를 완전히 고립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꼭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전화 한 통, 이웃과 인사 한마디. 이 연결이 마음을 지탱합니다. 반대로 당뇨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합니다. 내 문제니까 내가 참아야지. 괜히 남들 걱정시키기 싫어. 이 생각이 불안을 키웁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바꿉니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관리다. 이 관점이 삶을 바꿉니다. 이제 이 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환자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당뇨 환자야가 아니라 나는 당뇨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전자는 정체성이 병이 됩니다. 후자는 삶이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조용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이 파트 5에서 전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불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식사보다, 운동보다, 약보다 더 오래 갑니다. 파트 6. 당뇨가 있어도 오래, 무탈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모습.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오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조금은 생기셨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당뇨를 너무 무서워했던 건 아닐까? 당뇨 때문에 내 삶을 너무 좁게 만들어 온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 영상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한번 아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혈당 수치를 완벽하게 만드는 사람도 아니었고, 매일 운동을 빠짐없이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식단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삶의 중심을 당뇨에게 넘기지 않았다는 것. 이 한 문장이 모든 파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파트 1에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당뇨를 삶의 주인으로 만들지 않고 삶 속의 한 요소로 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루를 혈당 수치로 시작하지 않고 몸의 느낌과 삶의 리듬으로 시작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파트 2에서는 식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밥을 끊지 않았고 즐거움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먹는 방식을 조정했고 실수해도 다시 돌아오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벌이 아니라 생활로 남겨두었습니다. 파트 3에서는 움직임과 근육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운동을 잘해서 오래 산 게 아니라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지 않아서 오래 살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움직였고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근육을 지켰습니다. 파트 4에서는 약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약 자체가 아니라 약을 대하는 기준에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약이 삶을 돕는 도구가 되는 순간은 있지만 삶을 지배하게 두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파트 5에서는 마음과 불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불안을 신호로 다루며 정보와 거리를 두고 혼자를 고립으로 만들지 않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오래가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무탈하게 산다는 것은 혈당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삶이 아니라 삶을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당뇨 관리는 여러분을 조금 더 살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지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관리의 방향이 조금 과했을 수도 있고 기준이 여러분의 삶과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기준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준은 병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지만 오래 잘 지내는 분들이 몸으로 알고 있는 기준입니다. 오늘 하루가 당뇨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날은 잘 관리한 날입니다. 밥을 조금 과하게 먹었어도 하루 전체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운동을 못했어도 움직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면, 수치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잠을 지켜냈다면 그날은 실패가 아니라 유지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 유지의 힘을 압니다. 그래서 하루를 결론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뇨는 여러분을 벌주기 위해 생긴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나를 돌봐달라고 말을 건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공포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리듬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는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가도 되겠구나. 여러분,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사는 삶은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조금 움직이고 사람과 연결되고 잠자리에 드는 삶. 이 평범함을 지켜낸 사람들이 오래 갑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이건 꼭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당뇨를 포함해 시니어의 삶을 흔드는 건강 이야기를 겁주지 않고 삶 중심으로 라디오처럼 차분하게 계속해서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는 내가 지금 가장 지키고 싶은 일상은 무엇인가? 에 대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이건 먹어도 되는가? 이건 정말 안 되는가에 대해 식사와 간식을 중심으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당뇨보다 조금 더 앞서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